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로스 12만이 이제 피부의 매끄러움과 하이드레이션과 아쿠아프레셔 3와 그리고 피어에 있어서 다 입증된 제품인 것이죠. 이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칼로 박사님의 발표에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안면은 여러 가지 층에 따라 서 변하기 때문에 한 회에 한 가지 시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도식을 보시면은 노화의 모든 과정이 나와 있죠. 톱 레이어는 얇아지고 에피더멀리면 얇아지고 슈퍼피셜 패드에서는 지방이 소실되고 콜라겐도 소실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 디프레서와 엘리베이터에 있어서의 균형이 발생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조직은 내려가고 눈 밑아 그리고 턱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딥 팻 패드도 소실되고 그래서 네이저 레이비얼 저팻 패드의 지탱력이 없어지고 뼈의 변화도 있습니다. 저희 턱선이 90도였던 것이 없어져서 턱이 더 짧아지고 그리고 더 심하게 저울링이 발생하고 메리오넷 라인이 악화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바이오크로스 12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만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그 의미 있게 이 노화의 악영향을 영향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층마다 설명합니다. 색소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 있는 레이저나 같은 기타 시술법 얘기하고 피부 질감이 문제라면 마이크로 니들링과 레이저 얘기하고 또 볼륨이 슈퍼피셜 또는 딥팻이 필요하면 주베던 필러에 대해서 권장하고 또 칼슘 하이드릭 아페사이드 카하에 대해서도 이게 콜라겐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알레겐은 HA가 포함되어 있는 카하이기 때문에 사실 볼유마이제이션 도움됩니다. 보톡스는 잘 아시겠죠? 피부에 타이팅한 트리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리프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조가 우리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딥 더미스입니다. 딥 더미스가 바로 그 바이커스 12가 작용하는 층이죠. EBD도 작용하지만은 그 열기 때문에 건조감을 향상시킵니다. 또 악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커스 12는 젊음의 셈에서 우리가 찾고 있던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시술 내가 하고자 하는 시술이 이전의 시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이크로스 12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시 HA 필러를 이미 했는데 이게 혹시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일단 답변하자면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HA의 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 하는 것인데요. 레이저는 그거 아니고 마이크로 포커스 얼트라사운드는 이렇게 HA 필러에 대해서의 그 시술 효과를 낮출 수 있지만 충분한 간격을 뜨면 괜찮습니다. 마이크로 니들링과 레디오 프리퀀시를 같이 하면은 고주파시를 같이 하면은 HA 산의 양을 줄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마이크로스톱을 그 이후에 또 하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시술법들이 서로 같이 상승 효과를 보이는가를 봐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싱가포르 환자들이 한국에 가서 이제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항상 계속 연달아서 시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충분한 간격을 띠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연달아서 하는 것도 저희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관행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EBD를 먼저 합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익히 아시겠죠? EBD를 먼저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역시 관행입니다. 또 재생 가능한 카트리지를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젝션 하신 다음에 이거 하면은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인젝션의 결과를 누르면서 EBD가 이 결과를 또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D 먼저 해야 되고요.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여했던 글로벌 엑스퍼트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킨 바이브와 EBD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환자가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받은 다음에 그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와서 꾸준히 내원한다 나와 있고 또한 하이드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시술법을 가지고 건조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각기 다른 방법 자극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의 치유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말씀드렸고요. 이제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레이저와 같이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면은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레이저와 바이커스 12, 즉 HA 인젝터블을 같이 사용하면은 각기 다른 피부의 층을 공략하죠. 바이커스 12은 딥 더미스, 레이저는 조금 더 표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넥스터디나 얼비움 약, CO2, 피코 레이저, 프락스 레이저 등등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레이저와 같이 마이크로스 12을 쓰면은 분명한 추가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커스 울트라사운드와 라디오 프리퀀시 보면은요. 같이 썼을 때 환자도 올라가고 콜라겐 자극이 이제 증가했는데 태국에서 시행한 두 개의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RF하고 마이크로 포커스 울트라사운드를 하려면은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마이크로스 12 인젝션 이후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thermal damage가 마이크로스 12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 받을 때 저는 어떤 그런 문제를 환자가 더 느끼고 있는가, 즉 환자에 있어서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환자 연령도 보고 환자의 목표도 보고 또 제가 상담 동안에 그 관찰한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주름의 깊이와 그리고 광채 부족 등을 보는 장비를 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간격을 좀 띄게 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환자라면은 바로 연달아서 시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같은 날 하는 것을 좀 피하고 하지만은 만약에 해야 한다면 EBD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깊은 층을 먼저 한 다음에 또 샬롯 층을 가야겠고 또 인젝티브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또 마이크로 니링 with radio frequency 한다면은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스킨 바이브를 하려 하는데 그 마이크로스 12 인젝션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니들링이 더 향상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긴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마이크로스 12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 젊은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젊은 환자와 여름 흉터가 있는 환자, 또 고령의 환자, 필러와의 컴비네이션, 어블레이티브 레이저, 마이크로 니들링, 스컨 발브, 얼트라사운드, 언어 버튼 톡신과 노멀 필러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다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 원장님들께서 사실상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제가 배워가야 할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막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각기 다른 폴리머가 스킨 레주네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는데 여기 빠진 것이 칼슘 하이드록시 알페타이트 카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카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알라가 에스테틱스의 하모니카가 싱가포르에 올해 내에 출시되면 제가 그걸 잘 쓸 예정입니다.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HA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보겠는데요. 콜라겐, 인젝트브 콜라겐은 사실 주입 후에 한 2-4개월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분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운 그런 제형이 나왔습니다. non-human source이면서 면역 원성이 없는 제조제에 있는데 그래서 안전하고 콜라겐 자극을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확보한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쓰이고 있는 포뮬레이션 대만산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사실 같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고나스 ST 쪽에 나온 것이고요. 폴리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는 스perm셀에서 나옵니다. 각기 다른 어류, 즉 뭐 연어나 아니면 송어에서 나온 것이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분자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 비계 형식의 스캐폴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섬유화 세포가 부착해서 콜라겐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미개 역할을 한다 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일부 있고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HA와 같이 쓰면 더 좋다라는 것인데 이게 레트에 대한 연구였고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학적인 근거를 더 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어떨까요? 원장님들께서도 혹시 이해한다라고 아신다면 손 들어주세요. 폴리디옥시라이보사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죠. 아마 PDR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부에 그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작용 기전이 입증되지 않았죠. 그래서
폴리디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PDRN의 역할이 두 가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A2A pathway, alpha 2 adenosine receptor stimulation pathway인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 프로틴과 아데노사이클을 촉진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genesis or 혈관 생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산소가 해당 조직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PDRN의 한 가지의 작용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DRN을 원장님께서 많이 쓰시겠죠? 또 다른 작용 기전이 있는데 살베지 파스웨이 쓴 것입니다. 저희 DNA가 이제 분해되는데 우리 체내에 있는 DNA에서 사는 효소인데요.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은 그 베이시스가 필요한데 즉 푸린, 피미딘 그리고 아데노신 1, 사이클로딘 이게 대체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의대 때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PDRN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를 공급해서 다시 DNA의 그 형성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PDRN은 잘 아시겠지만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보다 훨씬 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바이오신테틱인데요. 바이오신테틱 폴리머인데 한국에서는 PDRN만큼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이것인데요. 보다 많이 그라마노마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PLA에 대해서는요. 한 10년 동안 쓰이고 있는 것이고 또 HIV 라이포디스트로피 있는 환자, 즉 굉장히 지방이 부족한 암 환자, HIV 감염자들 위해 쓴 것이었고 주입하고 한 달 간격을 기다렸다가 또 주입하고 마사지하고 하이드레이션 해야 한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MCAS A 차트에서 나온 증례를 봤습니다. 환자가 목에서 PLA 인젝션 받았는데 10년 후에 럼프가 발생했는데 바이오스에 보니까 이것이 그라뉴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의 제품을 굉장히 주의하며 써야 합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부르지 않고 바이오 이리테이터, 바이오 자극제라고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 나온 것이 PDLLA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디 L 락틱 아시드를 쓰는 게 더 친숙하고 더 좀 편합니다. 에비던스가 유효성 면에서 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희석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안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몸에 들어가는 순 농도가 굉장히 적은 것이죠. PDLLA 한국산 제품입니다. 주블루키인데요. 이거를 주입하면은 주로 주입되는 것이 uncrossed H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해 쓸 수 있는 것이죠. 폴리캐프로렉톤 PCL, 앨런세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분해되는 것인데 일단 주입하면은 이것을 뭐 다른 필러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 PDO는 그 스레드에 사용하는 것이죠. 스레드 같은 경우에 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수술 시행했기 때문에 원래 당초부터 분해가 빨리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하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었고 사용되었고 면역 원성이 덜하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최대 주입 후 1년 동안에 자극해서 콜라겐 타입 3에서 타입 1으로 바꿔줘서 최장 1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모니카의 한국 런치와 싱가포르 런치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백인입니다. 이제 증례 보여드리겠는데요.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아시아인이고요. 또 한국에 이제 싱가포르 거주하는 분도 제가 시술합니다. 첫 번째 환자입니다. 55세 이탈리아계 여성이십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딱 왔을 때 첫인상이 있어서 좀 안 좋았죠. 피곤해 보이십니다. 또 약간 남성적 인상이 있어요. 머리 모양 약간 바꾸면 남자라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피부 퀄리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질감과 그 색조와 그리고 바이오메카니컬한 문제인 그 처짐이 있고 또 얼굴에 그 관자놀이와 미드페이스와 티어트러프하고 팔자줌하고 컬러링 저라인하고 메리트 라인 등등이 다 보입니다. 근데 시술 후 사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컴비네이션 치료를 했죠.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술 후에요. 그래서 리프팅 되었고 젊어 보이고 또 다양한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 했는데 나중에 시간 있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걸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와이크로스 12를 이제 기타 필러와 EBD를 다 한 다음에 추가한 전후 사진입니다.
아우라라는 장비를 가지고 피부의 광채를 본 것인데요. 환자의 그 체색과 그리고 환자의 그 위치를 다 보정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보면 확연하게 안면하고 그 목의 광채가 향상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이커스 12의 효과입니다. 다음 환자는 남성 환자입니다. 남성 환자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요. 다른 병원에 가셨다가 불만하셨습니다. 충분히 레주베이션이 안 됐다는 것이었죠. 50대 중반 환자인데 이분이 딱 오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성스럽게 보이셨습니다. 미드 페이스 볼리마이제이션이 좀 과해서 너무 얼굴이 동그래 보이고 너무 여성적으로 보였어요. 눈도 처지고 있고 입술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문법 패인 부분도 있고 템플과 치어추업하고 턱 선이 조금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필러를 썼죠. 그래서 피부 퀄리티를 개선했고 EBD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환자가 변화했습니다. 턱선이 넓어졌고 또 남성같이 보이고 입술이 이 환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결과였고 또 스킨 바이브를 썼습니다. 네, 나중에 그 아우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환자의 광채가 더 개선되었죠. 또 턱선을 보시면은 턱선에 필러를 주입했지만은 얼마나 탄탄하게 서브멘탈 에리어가 보강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이크로스 12의 역할과 효과입니다. 훨씬 더 재생되고 훨씬 더 매끄러운 질감이 나온 것이죠. 싱가포르 환자입니다. 주소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거였죠. 보시면 정말 피곤한 인상이 있습니다. 눈은 가렸지만은 눈가도 피로함이 보이고 치어추업도 있고 피부 처짐이 있고 중안면에도 굉장히 처졌고 네이저 레비얼 폴드가 있고 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칙칙한 환자가 있고 색소도 고르지 못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술 후 결과를 보면은 훨씬 더 젊어진 사진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빛나고 광채가 있는 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스 12는 그냥 하이드레이션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트리트먼트도 가지고 우리가 컴비할 수 있고 젊은 환자, 고령 환자에게도 다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스킨 퀄리티 하이드레이션 인젝터블보다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입증된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 가고 아쿠아바린 3를 더 향상시키고 콜라겐 자극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스 12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바이오스티뮬레이터를 대체할 수 없지만은 바이오스티뮬레이터도 역시 마이크로스 12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가장 칼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무기를 손에 안고 있어도 어쨌든 마이크로스 12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항상 그 느끼는 바지만 쪽집게 같은 잘 정리된 많은 내용을 강의해 주셔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들어온 것을 조금 여쭤보고 그다음에 Q&A 시간을 잠깐 갖고 그다음에 바이오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니 쌤이 질문이 내용이 정확히 뭐죠? 지금 닥터 실비아가 스킨바이브 자체가 다른 HI하고 다른 이제 좀 게임 체인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킨바이브 자체가 그 다른 HA 제품과는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떤 특징 때문에 스킨바이브가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엘러간에서는요. 사실 포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보툴리눔 톡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소스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이크로스 12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바이크로스 제품처럼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좀 분자 무게가 낮습니다. 근데 바이크로스 12의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뮨 시스템을 촉진을 시켜줄 수 있는 한 500 정도 되는 굉장히 쇼트한 몰레큘러 웨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스티뮬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린도 훨씬 더 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에비던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효과가 있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제조사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럼 맨 처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스터디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제가 엘레간과 앱비를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스터디를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제조사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아쿠프린트를 늘려줄 수 있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에비던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환자 아웃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환자가 사랑합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러도 해 봤고 톡신도 해 봤고 머신도 다 해 봤는데 "이게 진짜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차이점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을 했었을 때에 또 모이스처를 발랐었을 때 심지어 제 남편도 얘기하는데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크로스엘브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거죠. 결국 과학과 거기에다가 제조 방법 뿐만 아니라 환자 아웃컴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특별한 겁니다. 네. 어 그 스킨바이브 시술을 하다 보면은 흔히 인제 저희 나라 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T&T라 그러죠. 티 안 나게 하지만 티 나게 예뻐질 수 있는 참 어려운 주문인데 대표적인 시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티가 안 나지만 또 환자분들은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그 바이크로스 그 스킨바이브 시술인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인제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스터디 결과를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여러 인제 스킨 그룹 뭐 피부가 얇고 두껍고 건조하고 아니면 뭐 파인 링클이 많고 인제 연령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되는 그룹을 한번 좀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인디케이션에 맞다, 모든 연령대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아마 다를 것이고 또 주입하는 그 위치 다르겠지만은 부위 다르겠지만은 아까 보신 대로 그 피부의 광채는 모든 환자에서 향상됩니다. 또 피부가 안 좋은 환자에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 좋기 때문에 그만큼의 뛰어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관리하는데요. 콜라겐 촉진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도 '아 이걸 쓰면은 혹시 노화가 예방되나.'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주소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선생님 피부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피부의 퀄리티가 나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옵니다. 그니까 젊은 환자조차도 저는 스킨 바이브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나이 든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킨 바이브를 써야겠죠. 다만 뭐 쓸까 말까가 아니라 그 순서입니다.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빠른 그런 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전 주브덤과 보톡스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킨 바이브 하겠습니다. 발크로스트라 같은 경우는 물론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한 달 정도 되면은 광채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는데 고령의 환자여서 보다 빠르게 결과를 원한다면은 저는 다른 인젝터블 먼저 한 다음에 스킨 바이브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이 시술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 바이크로스 12가 도움 줄까?' 하면 항상 답은 예스입니다. 실제 여드름 흉터도 그렇습니다. 아크네 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어 그 스킨 바이브를 시술할 때 1 회에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 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대 용량은 연구가 안 되었죠. 그런데 인디케이션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하안 쪽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밀리 정도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 그래서 이제 마우스 부분을 릴버네이션 하고 싶으면 이 정도 용량을 씁니다. 립 라인과 또 파인 라인에 굉장히 또 친 에리어 쪽에 파인 라인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포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혈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넥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일씩 쓰게 됩니다. 사이트별로 일씩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가운데 쪽에다가 이제 추가로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핸드 같은 경우에도 일씩 하게 되고요. 데콜테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을 씁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 이제 확실하게 어떤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주부단 필러 같은 경우에는 찰로 선생님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통은 한 4 정도 이제 4회 정도 하게 되는데요. 베크로스 1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톨러레이션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인젝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환자한테 여러 범위로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포커스 울트라사운드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차례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 실비아, 여기 질문 여기는 안 되는데 그 스킨 바이브를 시술을 할 때도 혹시 혈관 폐색에 의한 걱정이 있는지 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인젝션을 어떤 유형의 HA 하든 간에 이 혈관 폐색의 위험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깊이를 저희가 잘 항상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모습이 변하는가 잘 보셔야